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슬픔에 빠진 유가족의 손을 다독이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태백산 정암사 수만옥탑 국보 승격을 기념하고 코로나19 극복과 군민 화합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통도사 3.1 육군병원 분원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분원장 이름과 직급까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과 분원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사찰에 담긴 설화와 역사를 대학생들이 쉽게 풀어낸 유튜브 콘텐츠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불련 회원들이 의기투합해 여러 사찰을 탐방하며 불교를 이해하기 쉽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화를 전공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아원 스님이 비로자나 국제선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푸른색을 테마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에너지를 표현하는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을 펼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에게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경기고 재학 당시 불교 학생의 활동을 하고 종단 개혁 시기에 자문 변호사로 참여하는 등 불교계와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포교원장 지홍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주요 스님들이 어제 오후 분향이 막 시작된 박원순 시장의 빈소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원행 스님은 생전 불교계와 각별한 인연으로 소통에도 노력해왔던 박 시장에게 이젠 전할 수 없는 마음을 글로 대신합니다. 조문을 함께한 스님들은 헌향과 헌화에 이어 반야심경으로 박 시장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황망함을 참지 못하고 끝내 슬픔을 터뜨린 유가족에게 원행 스님은 용기를 잃지 말라며 위로와 당부를 건넸습니다. 특히 죄송하다는 강난이 여사에게 우리 모두의 허물, 잘못이라고 혼자 아파하지 않길 당부하며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다 모두 허물입니다. 원행 스님은 박원순 시장의 극락왕생을 다시 한번 발언하고 우리 모두 성찰의 계기로 삼자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애도하는 마음이야 뭐 끝이 없죠. 우리 모두의 다 잘못이고 이번 계기로 뭐 서로 성찰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다 같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경기고등학교 재학 당시 불교 학생회를 비롯해 1994년 개혁종단에서 종원종법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불교와 각별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불교계 유일의 장기 기증단체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장기 기증을 서약하기도 했던 박 시장은 2002년 출간한 책에서 미리 밝힌 유언으로 안구와 장기를 생명나눔 실천본부에 기증했다며 그분들의 뜻에 따라 주길 당부하는 등 불교적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왔습니다. 시정활동에도 종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박 시장은 전통문화로 불교의 가치를 누구보다 높게 평가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어도 미래를 밝게 인도해주는 부처님의 지혜에 등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경축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영롱한 등불을 밝혀 무명과 삼독의 번뇌를 제거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동안거 기간에는 부인 강난이 여사와 상월 선원에도 다녀가는 등 불교계와 인연을 놓지 않고 최근까지 이어왔습니다.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읽으며 영원히 풍요로운 사람을 꿈꿨던 박원순 시장. 그의 갑작스럽고 황망한 마지막이 불자들에게 더욱 아쉬운 이유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 동안 치러지며 시민 분향은 서울시청 앞 분향소에서 진행되고 발인은 13일 엄수됩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태백산 정멸보궁 정암사 수만호탑이 국보 제332호로 지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보물로 지정된 지 56년 만에 국보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고 코로나19 극복과 군민 화합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칭견한 후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유물을 봉안한 것으로 알려진 정암사 수만호탑.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 중 태백산 정암사를 품고 있는 보물제 410호 수만호탑이 56년 만에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정성군은 어제 정암사에서 수만호탑 국보 승격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10년간 국외읍면 군민들의 염원이었던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을 축하했습니다. 또 우리 군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난 10년간 꿈꿔왔던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은 현실로 다가와서 56년 만에 보물제 410호에서 국보 332호로 저희들 앞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도 자장율사의 정신이 깃든 정암사 수만호탑은 정성군의 첫 번째 국보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축하했습니다. 앞으로 수만호탑은 단순한 국보 성격에 그치지 않고 이 모전 석탑으로 조성된 진신사리 봉안탑으로서 유일한 이런 대한민국의 가치를 더 높이는 세계적인 이러한 문화유산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정암사는 예부터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국태민안을 발언하던 도량으로 코로나19로 국난을 맞이한 현재 수만호탑의 의미는 더 깊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소원과 더불어 국태민안을 발언해 온 이런 도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국보 성격과 더불어서 정암사가 그야말로 전국 제1의 수사찰로서 또 영흥 가피의 도량으로서 또 국태문안을 발언하는 그런 도량으로 아마 발전해 가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암사 주지 천웅 스님은 긴 시간 동안 국보 승격을 응원해준 불자와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수만호탑을 더욱 소중히 지켜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보물 410호인 정암사 수만호탑을 국보로 승격하자는 운동은 2010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10년의 수건이 이루어진 오늘 당의 사찰의 주지로서 느끼는 감회는 말로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기념행사에 앞서 전날 개최한 전야제는 정성군민과 함께한 축하 퍼레이드와 코로나19 극복 군민화합 음악회로 산사의 밤을 장식했습니다. 국보 승격 기념 정암예술제는 BTN 불교TV를 통해 오는 18일 오후 3시, 20일 밤 8시, 23일 밤 10시 30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국보 제332호 정암사 수만호탑은 지난 10년간 정성군민을 하나로 만들어준 상징이자 정성군을 유명문화재 보유지자체로 만들어준 랜드마크로서 한국 불교의 위상을 높여주는 상징의 탑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통도사 3.1 육군병원 분원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낙서의 주인공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증언한 아들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3.1 육군병원 분원장 이름과 직급까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과 분원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재봉득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 1기로 군에 지원 입대한 박기수 씨. 이후 박기수 씨는 부산 동래에 위치한 3.1 육군병원 본원 군수과 위생병으로 복무하며 통도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통도사 분원이 생기고 군수과에서 쌀하고 뭐하고 지원을 합니다. 통도사로요? 통도사 분원에. 네, 그렇죠. 쟤는 이제 군수가 이렇게 쌀 싣고 가는 거 그 역할로 못했지. 군수 물자를 지원하던 박기수 씨는 통도사를 경비 중대가 지키고 있었으며 공비의 공격이 잦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저 통도사 넘어가면 좀 일찍 안 집니까? 네. 넘어가면 경비 중대 전부 붙었습니다. 저 공비가 얼마 있는 것도 모르는 기라요. 오는 것 같으면은 쌀이 다 부익이 더 통도사 가져간다. 그 정도. 그러면은 저를 탑시다 이리 탑시겠지. 그 어찌 잘못해야 불이 나쁜 기라. 그것도 자기네들 거 뺏어 먹으니까. 네. 당시 분원장의 이름과 직급까지 기억하는 박기수 씨의 증언은 통도사 3.1 육군병원 분원의 존재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원장이 김승곤 씨라고 김승곤 이 중립입니다. 의사인데. 그래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옷 벗고 이래가 만나가지고 아이고 반가워가지고. 지금 살아 계신가요? 예? 지금 살아 계신가요? 예, 내보다 나이가 어린데 뭐. 한국전쟁 당시 해동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김용길 씨. 통도사 주지를 역임한 설암 스님 등 여러 스님과 통도사를 방문해 3.1 육군병원 분원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약사정 거기에 있었어요. 종암 옆에. 예. 그 종암 옆에 거기에 간호사들이 출근 많이 하고 일할 때다 보니까. 그때 뭐 우리가 소문을 듣기로는 한 2,800명 크는데 그 일반 그저 군 상처 입은 사람들 가 있고 현역 군인들도 있고. 김 씨는 1952년 4월경 3.1 육군병원 분원이 철수한 뒤 통도사의 모습을 보며 비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동중학교 우리 동기들이 이제 한 10몇 명 이렇게 오고 플러스 사람이 한 몇 명 오고 이래가지고 그 모두 청소로 올라가니까 참 기가 막히지만 경쟁을 이기고 막 공양간에 말이지 제자가 전부 엉망진창인데 굴 다 타봤어요. 그래 그때 이제 내가 얼부시 본 게 뭐냐면 뭐 통도사 주지 임명권 총독부에서 허가권 뭐 이런 게 전부 다 기록돼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게. 그러니까 통도사 그 역사가 말이지 그 기록돼 있는 그게 유명한 기록이라고. 학도병 일기로 통도사 3.1 육군병원 분원장 이름과 직급까지 기억하고 있는 박기수 씨. 해동중 재학생으로 3.1 육군병원 분원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김용길 씨. 정부가 통도사 3.1 육군병원 분원의 존재를 인정해야 할 이유입니다. BTN 뉴스 재봉덕입니다. 사찰에 담긴 설화와 역사를 대학생들이 쉽게 풀어낸 유튜브 콘텐츠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가 기획한 저절로 간다인데요. 3명의 청년 불자들이 의기투합해 여러 사찰을 탐방하며 불교를 이해하기 쉽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간다의 제작팀을 윤호섭 기자가 만났습니다. 촬영이 안 되지만 저희는 또 허가를 받았죠. 찡긋. Don't even worry about it. 절통 낮추기 프로젝트 저절로 간다. 대학생 불자들의 연합체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불교를 쉽게 전하기 위해 만든 유튜브 콘텐츠 저절로 간다로 온라인 포교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주요 사찰을 탐방하고 각 사찰에 담긴 설화와 역사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 누리꾼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조계사를 시작으로 봉은사에 이어 길상사까지 현재 사찰 3곳에 대한 영상 6편을 공개했으며 다음에는 조계종 교구본사인 봉선사와 월정사로 떠납니다. 저절로 간다는 제작 총괄을 맡은 전혜정 씨를 비롯해 진행자 홍사훈 씨, 촬영 편집자 박유진 씨 등 3명이 뜻을 모아 기획했습니다. 콘텐츠 부제가 절통 낮추기 프로젝트인 만큼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교와 사찰을 이해하기 쉽게 전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절로 간다는 저절로 간다는 뜻과 마음이 나서 저절로 간다는 뜻을 담고 있어서 대학생들이 절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고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절 관련한 유튜브를 좀 찾아봤는데 저한테는 조금 용어들이 어렵기도 했고 대학생들이 직접 가서 재밌게 우리 시점에서 좀 재밌게 풀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저절로 간다의 매력은 차분하게 역사와 설화를 풀어내는 홍사훈 씨의 입담과 영상에 코믹한 요소를 넣어 지루하지 않도록 하는 박유진 씨의 감각입니다. 고려대 불교동아리 회장을 역임한 홍 씨는 문화해설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대학원생으로서 유튜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튜브에 얼굴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하게 된 것은 사찰에 담긴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도 중요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절과 연결시켜서 절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알고 있는 이야기, 새로 찾은 이야기들을 사찰에 가면 웬만하면 항상 소개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워낙 좋아하고 또 학교에서 역사 전공도 했었고 그런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직전 회장을 맡았던 박유진 씨는 저절로 간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늘 캠퍼스 포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고민하던 그는 다른 법우들과 유튜브를 통해 불교를 알리자는 취지로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처음에 저절로 간다라는 컨텐츠를 오픈했을 때 많은 관심 가져주실 때 정말 대보람을 많이 느꼈고, 또 이제 계속 진행해오면서 꾸준하게 봐주시는 분들의 피드백도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인재들을 함께 모집을 해서 조금 더 풍부한 컨텐츠들로 법우님들에게 좀 찾아뵈려고 합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저절로 간다를 통해 올해 1년간 4차례 사계절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아울러 불교 동화와 불교 ASMR 등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제공해 온라인 포교를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한국 불교를 빛낸 선지식들의 업적과 정신은 현재를 지탱하는 힘이자 미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BTN 불교TV가 개편을 맞아 선보인 길위의 인문학 TV 고승전이 당대의 선승 원효대사를 조명하며 색다른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BTN 불교TV가 개편을 맞아 야심차게 선보인 길 위의 인문학 TV 고승전. 1700년 한국 불교의 근본이 된 고대 선승들을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은 첫 인물로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전한 원효대사를 상세히 조명했습니다. 콘텐츠는 신라의 구심점인 황룡사와 분황사를 시작으로 원효대사의 생애와 흔적, 깨달음의 행보 등을 긴 호흡으로 접근합니다.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대승기신론의 발견과 요석공주와의 사연, 일본에서 더욱 각광을 받은 선승의 정신 등 총 4회에 걸쳐 원효대사의 총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동국대 고용석 교수가 참여해 선사에 관한 심도 있는 고찰과 숨은 이야기 등을 풀어놓으며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원효대사의 법포를 분황이라고 불리게 된 그런 인연 있는 사찰입니다. 젊은 시절에 고선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원효대사는 중만년 이후에 이곳 분황사에서 많은 저술, 그러니까 100여 부 240여 권의 저술을 했습니다. 원효대사의 인간적 면모를 그린 또 다른 에피소드는 무예의 삶과 함께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며 인생 무상을 절감했던 원효대사는 백제와의 전투로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하며 29세 무렵 출가를 결심하는데, 이는 탄생설화와 행적이 깃든 제석사의 모습과 함께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라왕실의 기원사찰인 반용사를 중심으로 요석공주와의 인연과 중생교와의 상징인 삿갓 등 저작거리로 나온 선승의 일체부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나무아미타불이라는 6자만 지극한 마음, 치심으로 10번 외치게 되면 모두가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 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을 강조했던 원효대사를 연상케 합니다. 깨달음의 스토리는 콘텐츠의 백미인데, 원효와 의상의 당나라 유학길은 물론 선승의 오도초로 알려진 백곡리 고분 등의 모습이 상세히 그려지며 벼락처럼 강렬했던 해골물의 깨달음 순간을 전합니다. 특히 원효대사의 일심은 진울과 나홍선사, 만해스님 등의 사상적 기초가 되며 개인 철학에 머무는 것이 아닌 한국 불교의 장점이자 강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우리의 한 마음, 일심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경향성, 즉 맑고 깨끗한 측면과 때묻고 오염된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한 조직적인 이론과 원효대사의 생애와 사상을 시작으로 고대 선승의 위대함을 전할 길 위의 인문학 TV 고승전.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30분과 오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1시에 각각 방송되고 BTN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한국화를 전공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아원 스님이 비로자나 국제선언 갤러리 까루나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푸른색을 테마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에너지를 표현하는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별이 한가득 수놓아진 푸른 배경에 아름다운 분홍 연꽃이 홀로 피어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진흙 속에서 고고히 피어나는 맑은 연꽃처럼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진흙 속에서 맑은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저희도 이 어려운 속에서 맑게 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맑은 푸른 배경에 맑은 연꽃을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서울 홍제동에 위치한 비로자나 국제선언 1층 갤러리 까루나에서
아원 스님의 개인전 청정을 담다가 열렸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스님은 한국적인 그림에 기도와 경전, 불교 사상을 녹여내는 작품을 그리고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를 비롯한 아원 스님의 이번 개인전 작품들은 대부분 꽃과 나무, 지구 등 자연물을 주제로 하고 있고 에너지를 상징하는 푸른색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주 밖에서 봤을 때 지구가 그 푸른 눈처럼 보이더라고요. 공부를 맑게 열심히 하시는 스님들을 청안이라고 해서 푸른 눈의 납자라고 하는데, 푸른 눈을 가지고 푸른 안목을 가지고 그리고 맑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지구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는 푸른색이 유독 많고, 또한 스님은 한지에 관심이 많아 한지를 사용한 작품들도 눈에 띕니다. 한지를 구기고 그 위에 채색해 자연스러움을 더한 작품들도 함께 전시돼 있습니다. 스님은 이번 전시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청정한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불법을 담아서 작업을 했을 때 가장 빛이 나고 에너지가 또 더 생성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계속 절에서 전시를 하려고 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고 차 한잔 마신다는 생각으로 오셔서 좋은 에너지, 밝은 에너지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아원 스님의 개인전 청정을 담다는 오는 26일까지 서울 홍제동 비로자나 국제선원 1층 갤러리 까로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 나눔을 펼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비행에 나섭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학금 지원은 지난 2011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 피해 농가 자녀들에게 5천여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사찰이나 많은 불자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자 도움을 주려고 많은 분들이 성금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모아진 성금을 통해서 아름다운 동행은 전국 교구본사의 추천을 받아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33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학금 지원 사업은 총 1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심의를 거친 뒤 장학금과 함께 총무원장 스님 명의의 장학증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장학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주변 환경, 학교 환경, 가정 환경이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 자기 혼자만이 아닌 주변에서 이렇게 자기를 지원해주고 격려해줄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본연의 임무인 학업에 정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지난 2월부터 2달여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해 모금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국 사찰을 비롯해 스님과 불자들이 정성을 보탰고 9억 원 규모의 성금과 물품이 모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했던 대구와 경북 지역에 생수와 성금을 전달했고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힘쓰는 의료진에게 마스크 등을 지원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향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총지종이 지난달 수탁 업무 협약을 맺은 석관 실버복지센터와 강남 다함께 키움센터의 센터장을 임명했습니다. 지난 8일 진행된 임명식에서 석관 실버복지센터의 나석원 센터장이 강남 다함께 키움센터의 김민주 센터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주로 영유아와 어린이 복지에 힘썼던 총지종은 이번 석관 실버복지센터를 수탁 운영하며 어르신 복지까지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임명장을 수여한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재단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